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지금 댓글창 네, 중간이 댓글 좀 내려가 주세요. 가려져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신호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둑이 들어왔기 때문에 112에 신고한 것뿐인데 네, 왜 이 도둑이 상을 받냐라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네, 이걸 가지고 야, 너 왜 그러니? 너 해당 행위야.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 안 지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자, 우리 감독님 나경원 의원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감찰을 지시한 걸 두고 아니 왜 감찰을 당내 분란을 이렇게 감찰을 이거 하냐? 지금 저쪽에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문제 그냥 덮지? 뭐하러 지금 하는 감찰하려고 그러냐? 이게 지금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제 그 페이스북을 써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뜻은 아닐 텐데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김대남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좌파 공작원과 내통해서, 네. 좌파 공작원은 아까 지금 우리 현종님이 정과 사범이라고 했는데 이명수가 그 좌파 공작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좌파 공작원과 내통해서 우파의 리더를 모해하는 이런 진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김대남이다. 네. 근데 김대남이다. 그래서 그 김대남의 진영 범죄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자는 게, 근데 나경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영의 손해다. 우리 진영의 손해다. 그 우파 진영의 손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다. 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우리 내부에 치부가 좀 드러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좌파들에게 먹잇감이 된다. 그렇지, 먹잇감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일경 그거만 딱 잘라 보면 그 얘기가 그럴 듯해요. 네. 그럴 듯한데 그럼 이걸 덮자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좌파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지만 이거를 진상조사하는 것 자체를 이게 진영의 손해다, 뭐 또 해당 행위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또 김대남 씨에 대해서도 아니 나경원 의원께서 김대남과 그렇게 친숙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수십 명 특보 중에 한 명이고 그 당시 전당대 나경원 캠프 내에서 뭐 몇 사람이 정말 핵심적인 그 캠프 핵심들이 모여서 선거 전략 같은 거 논의할 때 그 멤버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김대남의 진영 범죄가 그 개인 플레이인지 팀 플레이인지를 나경원 의원이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거 개인 일탈 행위를 왜 자꾸만 키우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김대남 그 진영 범죄 전모를 다 아나요? 네. 전모를 다 파악해 보니 이거는 그냥 김대남 단독으로 한 거다. 그런 건가요? 아니,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해봤냐고요. 예.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아무 조사도 안 해보고 처음에 나온 입장이 개인 일탈이래요? 누가 개인 일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개인 일탈한 사람을 그렇게 상을 줘서 서울 보증보험에 감사까지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개인 일탈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책임은 이런 사람을 정말 이 행정관으로 채용한 문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거 이후에 바로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자리에, 그 좋은 자리에 네. 간 배경이 뭐냐? 그렇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도둑을 당하고도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했는데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대통령실 같으면 아마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예. 그 누군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지금 참모 중에 대통령은 정말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막 고집이 세고 다 여사가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덮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지금 또 버젓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뭐 누가 했는지, 누가 여기 추천했는지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자꾸만 저거를요 전모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진영 범죄의 전모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나경원 의원님이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뭘 안다고 왜 김대남을 저렇게 감싸주는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김대남이 거기 그 꿀 빠는 자리에 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그게 얘기가 없었어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그만두라는 어? 이야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뭐 어디 보도에 따르면 김대남이 그 꿀 빠는 자리에 가는데 뭐 당의 중진 의원 뭐 두 사람이 뭐 추천한 것 같다 뭐 네. 하는데 그 TV조선이 뭐예요 그 스트라다무스 뉴스 9 뉴스9. 거기 그 저기 CG 화면에 보면 네. 두 사람 중진 의원 두 사람인데 실루엣이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경원 캠프에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혹시 추천해 준 거 아니야?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그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본인이 추천해 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본인이 그 의심받을 의구심을 더 키울 뭐 이런 발언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뭐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자 예.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보증보험 자리 감사 자리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무리 그렇지만 저쪽 서울에 소리 나는 어떤 놈들인데 네. 그런 놈들하고 손잡고 당 대표를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 대표를 공개했다면 그거 철저히 좀 원인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이거 누가 이거 추천했는지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근데 한 대표가 지금 오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대표가 이 문제 조사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조사하자. 그걸 해당 행위라는데 누구 당을 해치는 거예요? 무슨 해당 행위예요? 저는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당을 피해를 준 겁니까? 이게 당에 피해가 되는 건가요? 누가 지금 피해를 준 건가요?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김대남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총선 백서 그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대외비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약 뭐 드러나면 이제 뭐 제재를 징계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그게 해당 행위인가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 어제 이제 강적들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참 이해가 안 됐네. 갑자기 그 최고위원 그 어제 프로그램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네. 근데 왜 안 지키냐? 왜 한 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동훈 팀은 왜 이런 약속을 안 지키냐? 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국민을 속인 속였다라는 거 아니냐? 당원을 속였다. 예. 당원을 속였다 그런 표현까지 어제 강적들에서 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전 듣지 못했는데. 단 한 번도 네?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단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작년 12월 말에 당사에 와서 그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한 20분 정도 스피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문일답을 하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당신을 향해서 윤석열 아바타다. 그때만 하더라도 윤한 갈등이라는 걸 상상도 못할 때 아닙니까?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공직에 있으면서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거랑 똑같은 거다. 어허. 뭐 그렇게들 다들 해석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그런 기조였어요. 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죠. 저게요.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감독님? 네,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그 1번부터 좀 키워보세요. 네, 1번부터 한번 키워볼까요? 예, 저게 언제냐면 그 전당대 후보 시절에 네.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하, 네, 네.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을 때 그거를 촬영을 해갖고 또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온 겁니다. 네. 보면 1번 이렇게 그 진행자들이 물어요. 정권 재창출을 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안정적인 당 운영을 당신이 대표가 되면 한동훈 당신이 대표가 되면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해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럼 4번 나는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정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어떤 대통령, 정부와 대통령은 또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결국 얘기했어요. 정부 안에 대통령이 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있지만 그런 어떤 특정 사람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예를 들어 이 정부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 정부를 뽑아준 이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그렇죠. 그 정체성, 맞습니다. 그거를 지켜내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와 법치라는 국민이 선택했던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가치, 예. 이거를 지켜내겠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방어막 치고 대통령 잘못해도 아유 잘못 없어요. 뭐 대통령 괜찮아요. 여사님 잘못해도 아유 잘못 없어요. 저 다 공개해요.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지적하고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그럼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정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죠. 무조건 뭐 대통령이 뭘 하든 대통령도 신이 아닌데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무조건 대통령이 뭐 전지전능하신 뭐 신적 존재다 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든 거는 다 카바친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정부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카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성공을 얘기했죠. 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그때 이제 많이 제기를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이 장관들을 쭉 만나면서 장관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경제부총리가요. 당시에 경제적인 이슈가 꽤 많았는데 네. 제가 도대체 그 대통령이 뵀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뵀다는 거예요. 보고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네. 약속을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이슈가 많은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당시 정무수석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좀 보십니까? 제가 한 2달 넘도록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하십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른 장관들 몇 명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중대한 사태가 대통령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이 옆에 있는 3명의 그 문고리 3인방이 다 카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도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당시에 뭐 이러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이 면담 시청했는데 대통령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모든 언론들이 지적한 것도 아니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대통령이 지금 경제부총리를 안 만난다? 보고를 안 받는다? 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통이 단절돼 버리면 재임 중에요. 대통령 독대 한 번도 못한 장관들도 수두룩했습니다. 당시에. 맞아요. 지금 이 정부도 좀 비슷한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국무회의 때 그냥 얼굴 인사하는 것 외에 불러서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돼요. 오죽했으면 지금 뭐 당 대표도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런 지금 국민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외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전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으면 대통령이 그냥 국무회의 하면서 그냥 이 준비된 발언만 외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관들 불러서 논의도 하고 뭔가 뭐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금 어제 김건희 특검법 결국 4표가 나왔죠. 이탈표가 나왔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뭘 해야 될까? 그렇죠. 최소한 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뭐 안 만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요. 두 사람 저는 감정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공적인 자리잖아요. 예? 우리 국민이 맡겨준 공적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게 개인 감정에 얽매여서 안 만나고 하는 게 그게 좌우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정님 아까 그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면은 어제 그래도 강적들에서 당원을 속였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당원을 속였다고요? 네, 당원을 속였다. 한동훈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당원들에게 그렇게 날 뽑아달라고 하더니 지금 뭐 차별안에 뭐내 갖고
뭐 따로 노는 거 아니냐, 네. 대통령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음흠. 그 당원들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저희 그 당 대변인 중에 박상수 우리 네.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 한번 올려보죠. 네. 오늘 페이스북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어떻게 당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뭐 방송에 나가서 하시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특정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6월 2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을 그냥 그렇게 비틀어 가지고 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정직한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뭐 박상수 대변인 저 글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또 본인이 좀 우리 이 방송하기 1시간 전쯤인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네. 그것도 한번 보죠. 네. 예. 전당대회 이후 용산에서의 당선자 및 낙선자 만찬. 그러니까 저희 7월 23일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다음날 바로 만찬했잖아요. 네네. 그 만찬에서 제가 한 권배사 중 일부입니다. 이제 권배사요? 건배사를 권배사 술을 안 드시는지 건배사를 권배사라고 쓰셨네요. 권. 예. 근데 저기 이제 본인이 저렇게 권배사를 했다는 거예요. 권배사. 예, 한 팀이 한동훈 팀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네. 윤한은 순망치 않의 관계다. 윤한을 위하여 하고 자기가 권배사를 했더니 한동훈 대표, 장동혁, 진정호 최고도 다 함께 참석하고 뭐 했다. 그 얘긴데 그 얘기랑 본인이 어제 강적들에서 한 얘기랑 저렇게 해명하면 그 해명이 됩니까, 행정님? 네. 네?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참. 예전하고 좀 이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지금 최고위원 되고 또 뭐 대통령이 따로 불러주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이 논리가 옛날하고 지금 이렇게 좀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전에 본인이 이야기하던 그 논리가 아니라 이건 뭔가 뭐 대통령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대통령 당연히 지켜야죠. 네. 근데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키겠습니까? 그냥 스크럼 짜고 못 들어게 하면 지키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의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은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리 야당이 탄핵한다고 어쩐다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이 그렇게 못해요. 결국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켜내고 대통령을 지켜내겠다는 하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이 대통령 지켜내겠다고 이게 무슨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네. 국민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강적들에서 한 발언 중에 제일 심한 발언이 당원을 속였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사기 행위 아니냐. 네.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속였다. 그 말은 공식적으로 걷어들이고 유감을 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요 잘못을 한 번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2번 이상 잘못하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박근혜 정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정말 가슴 속으로 뼈아픈 그런 정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정말 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또 직언하지 못하고 절대 탄핵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여당의 일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한번 경험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결국 우리가 야당을 상대해서 야당이 뭐 하는 거 그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봐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주겠다는 결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나 지금 열받아 죽겠어. 텔레비에 윤 대통령 김건희에서 나오면 그냥 딴 데 돌려. 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왜? 저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과하면 더 공격한데? 사과 하나 안 하나 공격은 똑같아요. 사과 뭐 한다고 뭐 안 한다고 공격 덜 하겠습니까 야당이? 그러니까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이 논리를 아주 궤변을 하면서 대통령을 마치 자기가 지키는 그 사람은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좀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아까도 우리가 뭐 이재명의 강화도 발언
도중에 끌어내려야 된다. 그 뭐 탄핵 얘기하는 건지 다 뻔히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저들의 무도한 탄핵 공세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지킬 것인가. 근데 제가 이해컨대는 저 김민전 최고위원식이라면 뭐 사과할 필요도 없고 네. 무조건 대통령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불법 뭐 없는데. 뭐 그냥 그러냐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좀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이거는 뭐 당원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반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켜집니까? 그렇게 해서 저 이조 세력의 무도한 탄핵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 국민은 관중입니다. 국민이 이 싸움을 지켜보시면서 저놈들이 정말 반칙을 많이 하는구나,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정당성을, 그런 저쪽은 정말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 여권인데, 그러려면 무조건 대통령이 뭐 그냥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대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대통령 잘 못 모시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민정수석 만들었잖아요. 네. 뭐 민심 파악한다고 민정수석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민심을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또 네. 혈압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